코로나 사태 이후 5만 원권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발행은 계속하고 있는데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올 들어 10월 달까지 5만 원권의 총 발행 금액은 21조 9천억 원입니다. 근데 네. 이 중에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거는 5조 6천억 원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환수율로 따지면은 25.4%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걸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의 환수율이 64.8%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9.4%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5만 원권이 처음 등장한 게 200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행됐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쟁여놓는다든지 아니면 기념으로 갖는다든지 해가지고 첫 해에는 환수율이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해를 빼놓고 지금까지 환수율로 따졌을 때 올해가 가장 낮은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과거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는 어땠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8년 외환 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보면은 네. 고액권의 환수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는 고액권이 덜 돌아온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슨 69%에서 25%로 떨어진 일은 없었습니다. 네. 대략 한 5% 내지 10% 정도 환수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네. 너무 심각하게 환수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쯤 되면 그 외국의 경우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100달러나 100유로 지폐도 환수율이 실제로 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미국의 100달러 지폐 같은 경우에 환수율이 82%로 나타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한 15%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100유로 같은 경우에도 환수율이 89%에서 80%로 9%포인트 정도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간에 일단 고액권의 환수율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에 우리 5만 원권의 환수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럼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때 이렇게 고액권이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은행에서 돈이 풀려나갔다가 돌아오는 통로는 네. 대부분의 경우 음식 숙박업 같은 자영업자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무슨 뭐 요즘 카드 쓰지 이 현찰 쓰는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네. 통계를 보면은 이런 그 자영업자 매출의 18% 정도는 아직도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2019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자영업자의 3분의 2 정도가 네. 정기적이든 아니면 비정기적이든 간에 금융기관에 현금을 입금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서도 빈도도 잦고 금액도 큰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바로 이 음식 숙박업을 포함한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돌아오는 통로가 막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기가 오게 되면은 현금을 더 선호하는 이런 경향도 한몫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지고 현금을 갖다가 지갑 속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조사한 걸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5만 원권을 가장 많이 발행했던 시중은행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네. 군데 시중은행의 발행액은 8.8%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은행들 같은 경우에 25%나 5만 원권 발행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네. 보통 때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그런 수요는 줄어들었고 뭔가 다른 이유로 5만 원권을 찾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경제 위기가 오면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쟁여두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안전자산 선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현찰이고 네. 현찰을 갖다 갖고 있으려면은 고액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고액권을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환수율이 떨어진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그런 설명을 들어도 사실 이 5만 원권 환수율을 보게 되면은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자영업자
가입자 얘기도 하고 네. 안전자산이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지만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 69%이던 환수율이 25%로 떨어진 걸 갖다가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좀 역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하 경제로 흘러든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5만 원권과 관련해서 지하 경제 하면은 아마 제일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2011년이었죠. 네.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5만 원권 현찰이 무려 110억 원어치가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범죄 조직들, 그중에서 특히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조직들이 현찰을 갖다 많이 쟁여두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5만 원권 환수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는가 하면은 네. 마늘밭에 숨겨뒀던 5만 원권이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지하 경제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5만 원권이 미국의 달러나 네. 유럽의 유로화에 비해서 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게 네. 만약에 10만 원짜리 과거에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가지고 네. 현찰을 쟁여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은 5만 원권이 나왔을 때 아마 10만 원권 자기압수표를 5만 원짜리로 아마 바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쟁여두는 수요가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그러니까 화폐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5만 원권 화폐는 아직 1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런 수요들이 살아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젊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환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